안녕하세요. 애터미 사업가 샤론 로즈 마스터 서현수입니다. 오늘은 제 동영상 9번째 편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좀 막막해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애터미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막막해 했을 때 이도구 임페리얼님, 애터미에서 가장 성공하신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이도구 임페리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이제 막 대답을 했는데,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애터미는 박한길 회장님이 경영자이시기도 하지만 1번 사업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몇백만 명이 됐을 거고요. 지금은 1000만 명 정도의 저희 애터미 회원이 생겼는데 그 애터미 회원 1000만 명을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한길 회장님이고, 그 박한길 회장님이 그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강의와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라는 강의 두 편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50번 이상씩 들으시고 그 강의 내용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큰 소비자 집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약 2달간에 걸쳐서 처음에 아침에는 성공의 8단계, 저녁에는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을 매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십 번, 30번, 40번, 50번 이렇게 듣는 와중에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섰고요. 그 방법대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과서는 누구 거냐면 박한길 회장님 강의래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 애터미 필수 시청 VOD에도 나와 있으니까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적어도 50번, 오토 판매사 가는 길 강의를 적어도 50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를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애터미는 유통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터미 유통회사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애터미 유통회사에서 제품을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비자들이 애터미 유통회사에서 제품을 쓰게 되면 애터미 유통회사는 무엇을 안 했나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세이브가 돼 있죠? 광고비가 세이브가 돼 있습니다. 그 세이브돼 있는, 축적돼 있는 광고비를 내가 노력한 만큼 저한테 돌려주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단계사들도 파는 방법은 비슷한데, 기존의 다단계사들은 무엇을 만족시키지 못했냐면 최종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단계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가입비를 받았었고, 유지비를 받았었고, 그래서 강제로 제품을 구입하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애터미는 물론 희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최종 소비자가 사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돈 버는 게 상관이 없더라도 제품을 쓰기만 해도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 그래서 거꾸로 그게 비전이다. 그래서 그 좋은 제품인지 가격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해서 써보시면 알 거고요. 내가 제품을 사서 쓰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 제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소비자 그룹을 모을 수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시는 성공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유통회사의 가장 기본은 뭐다? 유통회사인데 다른 유통회사보다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한다에 포인트가 돼 있는 거고,
기존 유통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하는 다단계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애터미 많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을 하신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개념은 뭐냐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내 소비자 집단이 커질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소비자 집단이 커지지? 소비자 집단이 커지면 그중에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내 수입이 많아질 텐데 그리고 이분들이 반복해서 써주면 내가 지속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는 내 코드를 내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손자까지 물려줄 수도 있어서 3대까지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소비자 집단이 커야지 뭐 내가 혜택을 보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을 키워야 된다. 소비자 집단을 키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내 소비자 집단이 커질까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회사가 내 소비자로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소비자로 회원가입을 잘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비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발전해 갈 거며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회원가입 하시는 거에 대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원가입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고 비전을 갖고 계시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광고비를 받는 일이니까 이 소비자 그룹에 소비자로 돼 있는데 소비자 집단에 계신 분들이 제품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제품을 쓰시라고 권해드려야 되는데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냐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한 감동을 순수하게 전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업자들이 좀 사업이 좀 더딘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제품 애용을 안 하세요. 화장품도 안 써보시고 건강보호제품도 안 드셔보시고 그리고 사업성만 보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면 이 사업이 되게 더디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품을 먼저 애용해 보시고 그 감동을 소비자분들 내가 알고 있는 회원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많이 하고 제품 전달을 많이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회원이 지금 수십만 명 정도의 회원이 저한테 있는데요. 그러면 회원가입도 했고요. 제가 제품 전달도 많이 했지만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이냐면 사업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기회가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꿈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내가 만든 회원과 내 회원이 만든 회원이 저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사업 속도는 빨라집니다. 근데 사업자는 사업 설명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시스템 참여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잘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낯설은 일이거든요. 별로 해보지 않았던 일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 익숙해지는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고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시스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시스템에 가면 우리 회사는 모든 노하우들을 전체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회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맨 초보자 주들 위주로, 초보자들 위주로 설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그룹 미팅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하세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내 그룹에서 하시는 그 소그룹 미팅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회원가입, 제품 전달, 사업 설명, 시스템 참여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참여를 잘 하시려고, 내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내 조직을 같이 키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이 빨라지겠죠. 그 첫 번째 키는 뭐냐 그러냐면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거나 없거나 먼저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데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7편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애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 일인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다른 분들에게 사업을 권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치와 비전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와 비전을 알아보고 이 사업을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확신도 생기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애터미 사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애터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좀 갖고 계시면 좋아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내 삶에 대한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 내 삶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는 없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칫솔을 쓰는지, 좋은 칫솔을 쓰는지, 나쁜 칫솔을 쓰는지, 가격이 비싼 거를 쓰는지, 싼 거를 쓰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은 칫솔이 있으니까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여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이 분명하신 분들은 그 불편함을 빨리빨리 넘어서서 더 많은 행동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을 꼭 빨리 찾고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을 빨리 이겨내시는 게 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거는 뭐냐면 8편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왼쪽에 한 분, 오른쪽에 한 분이 아주 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분들이 조직을 키워내면 나는 덩달아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그 개념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해보면 내 주변에 바로 아주 애터미를 잘하는 사람들이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나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냐면 여러분들 왼쪽에 사업자, 소비자, 애터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요. 오른쪽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게 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 또 그분들이 소개시켜주는 분 중에 한 분 중에 그 몇 분이 굉장히 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이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애터미 사업을 잘하시던, 잘 못하시던, 애터미 사업을 매 호감을 가지고 제품을 쓰시고 사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으시는 분이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분을 빨리 찾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명도 좀 할 수 있고요. 내가 좀 그래도 사람들하고 관계성도 잘 맺을 수 있는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추려고 애를 쓰시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저보다 애터미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큰 수입을 얻게 되는 게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애터미 사업을 잘 소개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도 저도 인성이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몇십 명 중에는 저보다 잘하는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분이 생기고 그래서 조직이 커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돼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파트너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리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이제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성공의 8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의 8단계 해놓고 제가 가로쳐 놓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파트너를 안내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리더가 되셔서 조직을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또 하시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강의는 회사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 비전 강의들 같은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손잡고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내가 그룹 미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나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내가 했던 성공의 8단계 그 경험을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안내하시는 게 가장 큰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공의 8단계 8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빨리 경험을 하고 이걸로 내가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랑 함께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안내할 수 있는 힘을 이걸로 내가 키우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꿈과 목표예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애터미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역사 중에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소비자적으로 내 그룹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고민을 해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출입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요. 나가는 것도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그룹을 잘 안정되게 키워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 이렇게 8가지를 제안을 하면 이 그룹이 제일 커지겠구나 하는 거를 모아놓은 게 성공의 8단계다. 그래서 회장님도 네트워크를 워낙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룹을 키워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 회사는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양식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인생 시나리오고 뭐고 한 번 한다면 해요. 한 번 한다면. 그래서 나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굳이 안 써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그룹이 커지고 소비자 집단이 지금 커야 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 소비자 집단이 커지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하나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다 그래 놓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꿈을 찾고 그 꿈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서 성공할 때까지 견뎌내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한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다면 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룹원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 복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인 스폰서님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원래 안 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그룹을 복제시켜 나갈 건지,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으로 만들어 갈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뭐 판단하고 결정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요구하는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꼭 작성하고,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 그 꿈과 목표를 내가 글로 쓴 사람,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보고 외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 확률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생 시나리오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실한 꿈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의 가치와 비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꼭 이루고자 하고 싶은 꿈.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빨리 이겨나가고 그게 복제가 되면 파트너분들도 그게 복제가 돼서 빨리빨리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로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꿈을 적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뭐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성공의 8단계를 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하나씩 갖고 강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냥 큰 흐름만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고 원대한 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요까지 거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참아야 되나 불편함을 참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 아실수록 정말 빅 비즈니스거든요. 여러분이 해놓고 나면요 500억, 10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이게.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크고 원대한 꿈이니까 수입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1억 벌겠다는 꿈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게 복제가 되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런데 크고 원대한 꿈도 되게 중요하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지만 절실한 꿈이 또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큰 꿈도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지만 절실한 꿈도 여러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줄 수 있고, 내 부모님이 최대한 요양원에 안 가고 내 곁에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5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 되는 수도 있지만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간절하고 작지만 너무너무 나한테 간절한 꿈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그걸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절실한 꿈도 필요하고요. 크고 원대한 꿈도 필요하고요. 그 꿈을 시각화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빨리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꿈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꿈이라는 게 계속 갖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우리 같이 이제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꿈이 있는 게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꼭 돈이 있어야 돼. 꼭 뭐 여행을 가야지 행복해. 뭐 이렇게 해갖고 꿈을 자꾸 없애는 게 내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과 꿈의 괴리가 있으면 내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게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꿈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한번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백지 하나를 갖다 놓고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5년쯤 후에 됐을 때 내가 수입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통장에서 들어오고 있다 매달. 나는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돈도 있지만 시간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돈이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돈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지? 무엇을 갖고 싶지? 갖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벤츠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일단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죠?
여행이요? 여행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사실은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 전제가 뭐라고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 거. 애터미 그게 되나요? 됩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이 돼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자식한테 존경받는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마음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만 보시면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저 멀리 5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가서 돈도 몇천만 원씩 나오고 시간도 자유롭고 그러면서 내가 프리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꿈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목표는 꿈에다가 기간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 강의를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오토 판매사는 월 16번 수당을 맞는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후원 수당을. 30대 30이요. 자, 그러면, 지금 오토 판매사가 언제까지 되겠다고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짧으면 3개월 목표로 잡아보시고요. 3개월 단위로 잘라서 잡아보시는 거 되게 괜찮아요. 만약에 월 16번이 아니라 지금 월 4번 정도 수당을 맞는 분이 16번을 목표로 갔는데 월 8번이나 10번을 맞으면 어때요? 그만큼 앞으로 간 거예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3개월 단위로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날 해야 되는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팀장을 가겠다, 언제까지 국장을 가겠다, 언제까지 판매사를 달성하겠다,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하겠다. 목표는 정해졌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겠다까지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목표일까요? 바람일까요? 저는 일 목표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바람이지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월 16번 후원수당을 받는 거를 목표로 잡으신 분이 지금 만약에 월 4번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월 6번은 수당을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월 6번을 맞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거다까지 목표가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목표하고에 관련돼 갖고는 제가 정말 따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꿈과 목표 이거를 어디서 본다? 나의 인생 시나리오 보면 작성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쓰시다가 잘 힘드실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 스폰서나 바로 위에 스폰서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그냥 되는 데까지만 적어가지고 스폰서랑 만나서 그 공간을 한번 채워보시면서 상담 받으시면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이게 성공으로 가는 8단계 중에 첫 번째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단이에요. 꿈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은 이게 단자가 끊을 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끊어내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는 힘들다. 그럼 무언가를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거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장님이 강의해 놓으신 거는요, 긍정적이어야 된다, 주도적이어야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회장님이 강의했던 거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들어보셔야만 하거든요. 제 강의는 안 듣더라도 회장님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 주도적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주도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거 사실은 별로 다 안 좋아하죠. 내가 그전에 뭔가 즐기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흐뭇한 일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대가 지불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또 않더라. 근데 저는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죽어도 성공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왜 이런 결단을 했냐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한 50 정도의 이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가면
제가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제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갈 거고요. 건강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애터미 시작할 때 한 300~400만 원 벌어서 겨우 생활을 했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점점 초라해지고 눈치 보는 삶, 아파도 병원 가는 거조차도 겁내하는 삶, 뭐 이렇게 활기차거나 막 활동적으로 못하고 막 점점 불쌍하고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이렇게 사는 거는 저한테는 물리적인 생명은 남아있겠지만 정신적인 삶은 어쩌면 죽은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앞으로 남은 기간을 40~50년을 살다가 죽느니 그거는 죽은 삶과 마찬가지니까 애터미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죽어도 성공하겠다고 제가 결단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공하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정말 성공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부정적인 사람도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저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희 그룹 미팅에서도 강의를 되게 많이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소극적으로 해갖고는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주도적인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주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대가 지불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기존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사업 초창기 때. 그런데 그런 대가 지불을 해더라도 성공을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결단하고 상관해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가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치르시면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치렀던 대가보다 정말 아마 1000배, 1000배의 그런 결실을 얻으실 거라고 믿어요. 성공하신 분들 다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할 정도라고. 그게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꿈과 목표를 결정하셨고 성공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나면 명단을 일단 쓰셔야 됩니다. 명단에 쓰는 거는 예단하지 마라가 제일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맘의 법칙입니다. 자, 제 케이스를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단을 쓰는데요. 명단을 쓸 때 사업할 만한 사람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쓴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뭐냐면 아니 모든 사람이 칫솔은 쓸 거 아니냐. 근데 애터미 칫솔을 쓰는 게 낫냐, 마트 가서 칫솔을 사다 쓰는 게 낫냐. 애터미 칫솔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입비 유지비 없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입비도 안 내고 유지비도 안 내는데 더 좋은 칫솔을 더 싸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사람이면 명단에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손해봐요? 아니요. 민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어떤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내가 그분 보고 강제로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지만 뭐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냥 알려는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러면 저것만이라도 제품 쓰는 정보만이라도 주면 된다. 어찌됐거나 제품도 사업도 분명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알고 있는 명단, 전화번호 있는 명단을 다 쓰는 거예요. 핸드폰은 명단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글로 한번 옮기시는 작업을 해야 명단이 돼요. 그래서 명단을 쭉 다 쓴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갔던 데가 어디냐면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수원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동탄에 갈 때 왜 갔냐 그러냐면 제일 제품이라도 권해서 사업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품을 쏘게 하는 게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희 누나였던 거예요.
동생이 사업을 하니까 제품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동탄에 가려고 보니까 제가 명단을 쫙 써놨잖아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탄 가는 김에 저희 집에서 가려면 한 1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차 타고 가도. 1시간 반이나 갔는데 그냥 거기만 갔다 오면 시간이 낭비될 것 같으니까 동탄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명단을 다 써놨기 때문에 3명이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고, 예,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전에 알고 있던 학원 원장님이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간 김에 셋이 다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미리미리 접촉을 좀 해놓고 전화를 해놨다가, 예, 하루에 다 만나기로 하고 갔습니다. 갖고 누나한테는, 예, 사업적인 설명하고, 예, 해모임하고, 예, 뭐 화장품 그때 이제 6종 스킨케어 세트 하나 판매를 하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원장님한테 갔는데, 이 학원 원장님은 도저히 제가 볼 때 사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저는 종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탄에 계신 분이 미팅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분 근무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꼭 약주를 좋아하셔서 술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2시, 3시까지 술 드시고 주무시고 11시에 또 학원 가고 이 생활을 같이 하고 계셨었고, 또 수입도 한 달에 한 1, 2천만 원 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사업한다 그래도 되게 환경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도 칫솔은 쓸 거 아니에요. 회원가입해서 칫솔 쓰면 좋은 제품 싸게 쓰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좋은 제품만 싸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됐거나 내가 잘 쓰면 7% 캐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 손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칫솔 치약 쓰면 저도 손해 아니잖아요. 광고비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되게 의아해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인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쇄업 해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왜 덜러덩 애가 칫솔을 들고 온 거죠. 치약을 들고 오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명을 막 이렇게 쫙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뭐예요? 죽어도 성공하겠다고 결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냥 어설프게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순진한 애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순진한 애가 잘못 판단해서 이상한 다단계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러냐면, 제가 그냥 뭐 마누로 와이프가 하는 건데요, 뭐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잠깐 해볼라 그래요, 뭐 부업으로 해볼라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표정과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한 거는 어찌됐거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단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인터넷이나 뭔가를 다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터미 홈페이지, 그 다음에 해모임이 특허가 났다니까 특허청,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 홈페이지, 식약처 이런 데들을 다 들어가서 보고 거꾸로 이분이 애터미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자기 사실은 학원에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말리려고 애터미를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나니까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 첫 번째 사업자가 나오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분은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사업자가. 안 나왔겠죠. 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분도 칫솔을 쓰실 거 아니에요. 이분도 치약은 쓰실 거 아니에요. 좋은 칫솔, 좋은 치약 쓰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쇼더 플랜을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처럼 삐죽거리고 갔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그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쟤를 구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알아보신 게 애터미를 하게 된 거예요. 애터미가 너무너무 괜찮은 회사니까 그게 된 거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래서 명단은 절대로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명단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요. 애터미 같이 정말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내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어요. 단지 어쩌면 본인도 이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자꾸 전달하시다 보면요. 그분의 꿈이 깨어지면서 이 도구를 잡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애터미의 그 수만 명의 사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이 애터미가 펼쳐져 나가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명단에 있던 그 명단에서 소개시키는 사람의 명단에 있던 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큰 꿈이 있는 분, 여러분보다 이 도구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명단 쓰시고 그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공의 8단계 네 번째, 명단을 쓰고 나면 이제 초청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결국은 초대해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초대가 쉽던가요? 오라 그러면 잘 안 오잖아요. 잘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초대만 하려 그러시면 일이 힘들어요. 뭐가 베이스에 깔려야 되냐면 접촉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야 돼.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 와도 소위 말해서 씹기도 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먼저 그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뭐 사업적으로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불리한 것도 있었겠죠. 왜요? 너는 다단계 하다가 실패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접촉을 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하루에 3통씩, 4통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또 좀 민망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연락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하루에 10건씩 이렇게 문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화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의 연락처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친구한테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5년 동안 안 봤던 친구, 10년 동안 안 봤던 친구들도 접촉을 하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 그러냐면 폼을 활용하라 하는 거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계속 내려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자, 폼을 활용하라의 가장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질문하라예요. 너 예를 들면 뭐 너는 니네 회사 별로 좋지도 않은데 지금 코로나 되니까는 다 망해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임마 우리 회사 튼튼하거든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서로 기분만 상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네 회사는 예를 들어서 탄탄하니까 너는 앞으로도 뭐 10년, 5년, 10년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 너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무슨 야 회사는 안정적인지 몰라도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은퇴할 때도 다 돼가고 이런 식으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그분들 입에서 끄집어내는 게 좋다. 너희 어머님은 언제부터 건강하셨으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 그러면 연세 드시면 건강은 해도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신 분이 또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어머님도 이제 기력이 빠지셨는지 뭔가 맥이 하나도 없으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해모힘이 이분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이제 그만 은퇴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메모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아, 이 친구한테는 사업을 한번 전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저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사업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나도 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어,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너도 한번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물어보죠.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 안 해요. 전화로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만나서 한번 얘기해 줄게. 며칠 나중에 검토해보고 연락할게. 이렇게 그냥 끊는 거예요. 건강보호식품 같은 경우도 바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먹고 있는 게 있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식으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접촉을 꼭 해서 여기 폼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나 직업, 취미,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긍정적으로 물어봐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쪽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청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접촉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3년 만에 5년 만에 애텀이라는 걸 내가 하게 됐는데 사업 설명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초청을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초청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접촉에 대한 목표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 초기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사업 설명이죠. 결국은 이렇게 제품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사업 설명을 해야 돼. 쇼더 플랜이에요. 플랜.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꿈이고요. 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와 비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쇼더 플랜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왜 되는지를 설명해 줄래 보니까 제가 처음에 6편 동안 강의했던 사업 설명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사업을 하기가 용이해지시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사업 설명의 목표는 내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업자로 만드는 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분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알아보게 만드는 데다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저보고 되게 사업 설명 잘한대요. 너무 내용도 좋고 설명도 잘한대. 근데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하면 됐대. 자기는 안 한대. 너무 말 잘하니까 너나 하래. 이러면 제 사업 설명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실패한 사업 설명이고. 당신이 내가 어느래 보였던 어찌됐건 간에 내가 말을 잘했던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해서 다음 미팅으로 초대가 되면 여러분 사업 설명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미팅으로의 초대가 사업 설명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 줌 미팅으로 초대하셔도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주는 정보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줄 테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 설명은 성공을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스폰서 미팅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하니까 되던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 또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다가 옆글로 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스폰서 미팅을 활용하시는 것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홈그라운드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1대1 사업 설명을 해도 우리 사무실로 오는 게 편하지 제가 이렇게 막 커피숍이나 이런 데 밖으로 나가보니까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홈그라운드가 유리하다고 제가 써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시려 그러면 직접 하는 1대1 사업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빨라지면 내 사업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시간 맞추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대1로 스폰서가 사업 설명 해주는 게 유리한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가 얘기해봐, 네가. 뭐, 또 어떤 건데.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준비하시면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맞춰서 내가 할 사람은 내가 하고 스폰서한테 초대하는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설명은 사실은 지금 줌 미팅으로 하는 것 중에 원데이 세미나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 기초 사업 설명이니까 그런 미팅들을 초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사업 설명 1대1로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예요. 설득시킨다?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해시킬 수 있느냐예요. 그 사람이 이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힘인데요. 자, 로고스가 논리예요, 논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겠죠. 논리의 가장 첫 번째 제가 매일 이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논리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유통회사니까 된다. 그거를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논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런데 그 논리는 중요도로 따지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토스,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성.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 상대방의 지금 관심 분야를 건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설득되어지는 확률이 30%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 감성을 건드릴 수 있으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예요? 제가 초청과 접촉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폼이에요. 가족. 우리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 그러니까 해모임이라는 얘기가 쉽게 먹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너무 딸려. 자꾸 필요해. 그러면 해모임이라는 얘기가 잘 먹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노후 준비가 걱정이 돼. 그러면 이 사업 설명이 더 잘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성을 하는 거를 알아보려면 상대방의 관심 분야를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초청과 접촉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물어보면서 찾아보면 내가 접근할 때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를 하시면 좋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파트너의 파트너분들을 제가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성을 건드리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그분이 관심사가 어딘지를 잘 몰라. 그래서 파트너분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세요라고 정보를 주시는 것도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럼 그쪽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성을 터치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냥 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어머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앞으로 제 노후 준비를 얘기하고 제 자식을 이야기하고 하면 상대방의 감성에 거의 타치가 돼요. 왜요? 사람 사는 게 얼추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꿈을 판매하는 게 여기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내 꿈이 상대방의 꿈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에토스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한테 오는 신뢰감이에요. 그 느낌으로 저 사람 말이 진실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설득되어지고요. 감성도 건드리고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저 사람 말하는 느낌을 보니까 저 사람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설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처음 만난 분들한테 이 신뢰를 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야 이게 논리적으로야 내가 뭐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도 내가 정보가 있으면 조금 쉽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게 되게 쉽지가 않겠구나 오늘 나 처음 봤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냐면 아 내가 솔직하게 내 꿈을 전달을 하면 상대방의 꿈에 터치가 되면서 상대방의 관심 분야를 건드릴 수도 있고 내가 솔직하게 내 꿈을 전달하다 보니까 내 표정이나 이게 진실이니까 상대방들이 내 말에 조금 더 공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조금 해놓으시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야
제품이 좋으면 비싸지, 좋으면 어떻게 싸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강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앞에 거 들어보시면서 이러이러해서 좋은 제품을 싹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도 있어야 되지만, 파토스,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리고 에토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꿈과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겠다고 결단을 하고 난 정말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해. 그리고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감성이 건드려지고 내가 말하는 그 꿈이 정말이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성공하겠다는 그 느낌이 오면 나한테 공감을 느끼고 신뢰를 느끼고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알아볼 확률이 저는 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꿈과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가슴속에 들어와 있고 그 이야기를 내가 작지만 조용하지만 진실되게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분들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후속 관리하고 조치예요. 후속 관리는 팔로우업이라고 하고요. 후속 조치는 팔로우 스루라고 합니다. 후속 관리는 애용자나 사업자가 되기까지 만드는 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후속 조치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제 사업 파트너분들이 성공하기까지 이제 같이 안내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후속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48시간의 법칙이다. 사람이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관심 가졌던 거가 관심이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를 했더니 이분이 관심이 있었어, 호기심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에휴, 그냥 뭐, 그건 쉽겠어.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뭐, 라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그분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팔로우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팅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대면 미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주시거나 통화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시면서 그 관심 가졌던 거가 지속성을 갖게 되면 애터미를 알게 되면요. 저는 거의 반 이상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사업 설명 처음 듣고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애터미 정보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대면 미팅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냐면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일단 잡아요. 그 다음 미팅이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 미팅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약속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속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속이 깨져도 좋으니까 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약속을 일단 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다시 못 온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잡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그 다음에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다음 약속을 잡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시면 되고요. 회장님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 들은 거는 10번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들은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이 관심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더 정보를 줘보시는 노력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한테도 사실은 후속 관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 가짓수를 10개 이상 쓰게끔 늘리는 작업들을 저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뭐 성동구인데요. 서울의 성동구인데 저 분당쯤에 사는 친구가 칫솔을 하나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칫솔 8개 들은 거를 7,920원 주고 샀어요. 990원 썼어요. 칫솔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분당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그 칫솔 8개를 다시 갖다 달라 그러면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겠죠. 그 8,000원짜리를 들고 차 타고 오라 그러면은 그거 미안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8,000원짜리 칫솔 사려고 자기가 차 타고 오는 것도 싫겠죠. 그러면 택배가 있는데,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택배비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택배비가 훨씬 싸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8,000원짜리 물건에 택배비 2,500원을 쓰는 거는 왠지 모르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를 저한테 부담하고 분담으로 보내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8,000원짜리를 사면서 2,500원 택배비를 자기가 부담할 테니 나한테 보내라고 하기도 미안하니까 예, 그냥 다른 칫솔을 쓰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데,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구입을 안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쓴 소비자가 칫솔에다가 선크림도 써보고 스킨도 써보고 원당도 사 먹어보고 뭐 건강보호식품 비타민도 사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품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떨어지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제품 3가지, 4가지를 모아서 제품 주문을 하면 자기는 친구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택배비 문제도 해결되고 하니까 훨씬 더 애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한두 가지만 판매가 돼서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그 제품 가짓수를 늘리는 이 AS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도 그 유리관에 그 종이로 쌓여져 있는 그 관을 빼고 쓰셔야 되는데 시너지 앰플 보니까 아직도 그 종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축축해져가지고 이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 AS를 꼭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는 나하고 함께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했던 분은 내 이익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그분이 애를 쓰고 계시면 같이 성공했다. 그분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 파트너를 내가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게 꼭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그 그룹의 복제가 돼야 정말 아름다운 그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스폰서한테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꼭 내 이익뿐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 했던 사람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자, 파트너분들도 근데 좀 성공시키고 싶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미팅도 안 나오고 맨날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자꾸 그러면 스폰서도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저분하고 같이 손붙잡고 성공해 나가는 게 참 힘들겠다 싶으면 조금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분들이 갑질을 하거나 이러는 건 정말 안 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도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꾸준하게 내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좋은 관계를 자꾸 유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폰서가 보기에도 아유 정말 저렇게 애쓰시는데 같이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요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째인데요. 상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요 제가 보면 좀 옛날에도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큰 거를 못 보고 정말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제가 그 소비자 집단 키우는 게 4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회원가입해서 제품 전달해서 사업 설명해서 동역자를 찾아서 시스템에서 같이 프로가 되면서 조직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2번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계세요. 1번, 2번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셔요.
근데 사업자가 없어요. 근데 소비자 관리하는 거는 내 힘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계속해서 늘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3년, 5년을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공을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 경험이 있는 스폰서들하고 이 방향을 잡는 거를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계세요. 또 제가 이 상담을 좀 해보면, 자기가 다 정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 큰 방향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상담을 안 하시고, 아주 사소한 거, 아주 부분적인 것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방향 다 결정해갖고 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면 잘못하면 부딪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분은 저렇게 방향을 잡고 가서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큰 방향을 사실은 상담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부딪히는 게 있으면 혹시 방향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내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상담을 좀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보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제안을 하면 이건 그래서 못하고요. 이건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다 잘라버리시면 상담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제가 한번 극복해서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볼게요. 스폰서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면 좀 지원을 하시거나 거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뭐 이렇게 상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정해놓고 와서 나는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요. 이건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서 상담을 하면 그거는 조금 상담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가요? 앞으로 진전하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그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하다 보면 이제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끔씩 한번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폰서님들이 상담을 할 때 저도 이제 가끔 상담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저도 잘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너무 지적질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담은 되게 위험한 상담인 거죠.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힘든데 밖에 나가서 힘들 때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용기를 주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파트너를 상담할 때도 그래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볼 때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지. 이런 식의 상담은 스폰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담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유의해 주면서 어찌됐거나 그 상담을 통해서 서로가 앞으로 전진하는 쪽으로 가야지 후퇴하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안 타시는 분, 세미나에 참여 안 하시는 분하고 상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이 시스템 안 타고 서로 다 같이 이렇게 어둠의 길로 가실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꼭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좀 신뢰가 가시는 분, 저분하고 상담을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 물론 바로 직 스폰서하고도 상담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추가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도 수시로 전화 통화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스폰서님이나 파트너님 다 용기가 나는 쪽으로
그렇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상담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는 7가지 과정을 8번째로 이제 내가 복제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어야 복제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복제를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하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그거를 파트너에게 복제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복제를 시킬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자, 나의 지금 생각과 내가 만약에 너무 부정적이거나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행동이 지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내 그룹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큰 꿈을 갖는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격려와 위로를 던지는 말을 하고 있고 내 행동이 바르게 정말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거 역시 내 그룹 문화의 시작이고. 자, 복제라고 하는 거는 카피가 아니라 듀플리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인자까지 복제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그룹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사람들로 복제가 되면 우리 그룹이 잘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처럼 말을 너무 상대방에게 상처 주게 하고 있고 행동력은 없고 이걸로 복제되면은 내 파트너들이 다 이러면 답답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빨리 복제의 원판을 바꾸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제의 원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면 미팅할 때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여러분 나 같은 파트너들로 꽉 차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은 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손 드신 분들 중에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상담이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는 없을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좀 상처받고 있는 분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성공의 8단계를 정말 애써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복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잘 하시면 거꾸로 이 사업은 되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여러분들 꼭 변화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변화시키면서 찾아 나가는데 자,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다? 성공의 8단계처럼 우리 안 했잖아요. 꿈과 목표를 갖고 평소에 살지 않았잖아요. 결단하고 살지 않았던 날도 되게 많잖아요. 자, 그거 자체가 성공의 8단계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고 이 변화가 나를 여러분의 꿈과 목표로 도달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해봤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 파트너들이 이거를 따라 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파트너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복제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아주 급격하게 빨리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들으시는 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하시다가 어디에 막혀 계셨던 분들, 결단을 안 하셨다거나, 꿈과 목표를 안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거나, 아니면 명단을 안 쓰셨거나, 어디 중간에 명단까지 썼는데 접촉을 안 해보신 분들,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디에서 지금 내가 막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성공의 8단계 강의 회장님 강의를 꼭
수십 번 이상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50번 난 듣겠다고 결단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강의는 제가 오토 판매사 가는 길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그 강의도 역시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가는 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보셨다고 제가 전제를 깔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공의 8단계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강의, 오토 판매사 가는 길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